안녕하세요. 은행나무의 박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적용 산업기사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합격률과 그 다음에 2022년도 바뀐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큐넷에 접속을 하셔서 적용 산업기사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올해 시험 일정은 1회가 필기시험이 3월 2일 날 있고요. 2회차가 4월 17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서 4회차가 9월 14일 날에 있고요. 실기시험은 1회가 5월 7일부터 있고요. 2회는 7월 24일 그리고 11월 19일에 제 4회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늦지 않게 접수를 하시고요. 원서 접수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수료는 필기후경에 19,400원이, 실기는 26,400원이 되겠습니다. 출제 기준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 아래에 보면은 24년도 있죠. 여기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취득 방법은 시험 과목에 여기 보면 있죠. 1차 필기시험입니다. 과목이 4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필기에 보게 되면 적용 계획 및 설계가 있고요. 적용 식재 시공이 있고요. 세 번째 시설물 시공, 네 번째 적용 관리가 있는데, 이 필기는 각 과목당에 20문항이 있고 총 4과목이었기 때문에 80문항을 봅니다. 과목당 30분씩이 있습니다. 합격은 100점 만점에 과목당 과락이 40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35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35점이죠. 이하가 되게 되면 35점을 맞았다 그러면 다른 게 100점을 맞더라도 탈락하게 되고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올해 2022년도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은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4시간이고 이제 적산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보갑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도면 작업이 2시간 반 동안 똑같이 합니다. 예전처럼 60점 만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답형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에 40점을 받습니다. 이 필답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똑같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은 합격률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해서 약 5년 정도까지 하면 필기의 경우에 16%, 19.3%, 20%를 거의 넘지를 못하죠. 실기의 경우를 보면 좀 더 경악스러운데요. 29.5%, 32%, 이 정도예요. 31%,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뭐 한 3명 정도 합격한다는 거죠. 산업기사가. 건축 산업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을 보게 되면 필기의 경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29점, 20%. 그런데 합격률을 보면은 상대가 안 되죠. 30%의 적용 산업기사였는데 6명, 뭐 7명까지 70%까지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산업기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산림산업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입니다. 필기의 경우에는 좀 높죠. 42%, 37% 정도 되고요. 실기의 경우에는 약 50%에 가깝죠. 49.7%, 43%, 47%인데 저희 적용 산업기사는 32%, 3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이도 조절이 좀 시급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요. 2022년도 올해부터 2022년도부터 이제 적용 기사의 산업기사죠. 적용 산업기사가 첫 회 1회부터 실기시험이 변경이 되는데요. 기사는요, 적용 기사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바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공단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적용 산업기사의 2차 실기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느냐? 종전은 작업형 도면 그리고 적산이라고 해서 60점과 적산이라고 해서 계산 문제 40점 해가지고 100점이었죠. 올해는 변경 후를 보게 되면 일단 복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0점 만점이고요. 첫 번째, 과거의 도면 그리는 2시간 30분에 60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개념도, 시설물 배치도, 식재, 베이식 이렇게 또 단면도까지 그리게 하는 거가 약 2문제로 출제가 되죠. 답안지를 2개를 작성하고요. 필답형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들어와 있는 게 1시간 정도인데 이게 40점에 만점이 있는데 과거에 적산이라고 했던 게 이제 필답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필답이 이제 중요하니까 필답에 대한 내용의 범위 종류를 보게 되면 단답형, 조금 후에 예시된 문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형, 계산형, 서술형, 다문형, 연결형 등으로 종류가 분리되고요. 출제의 범위는 적용 계획 및 설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적용 계획 및 설계, 적용 식재 시공, 적용 시설 시공, 적용 관리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출제의 범위는 1차 필기시험 때의 과목이에요. 4과목.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심지어는 적용 계획 및 설계가 서양 적용사와 동양 적용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적용사가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는 적용사 쪽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1차 필기시험을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시험의 시간은 1시간이고요. 배점은 40점입니다. 출제 문항이 이제 10에서 12문제인데 여기서 기존의 계산형이라고 여기 있지요. 그래서 이 계산형은 약 40% 정도 낼 걸로 보여지고요. 60% 정도가 서술형이나 단답 완성형이에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적산이라고 과거에 했던 노무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거 공부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1차 필기시험에 공부했던 것이 새로 추가가 되니까 다시 한번 필기책을 열어봐야 되겠죠. 예시로 필기시험에 나오는 리스트를 2024년도까지 있는 거를 보여드리게 되면 조금 전에 적용 계획 및 설계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보게 되면 동양의 형식, 서양 적용의 형식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적용, 중국 적용, 프랑스, 이탈리아 이게 있거든요. 이제 혼합형이라고 해서 이 범주도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하튼 여기에 나와 있던 필기시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예제 문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관문서 기호 방법 중에 케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 5요소를 쓰시오 해서 뭐 배점이 5점 이렇게 해서 쓰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답이 이렇게 1번 도로, 경계, 결절점, 지역, 디스트릭트죠. 5번에 랜드마크, 지표 이거를 서술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번 맞고 2번, 5번 이렇게 3개만 맞았으면 3점의 득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현재 자연 생태보건 기사죠. 2차에 이렇게 되어 있고 과거의 적용 기사가 제가 아마 대학교 다녔을 때의 초창기에 저도 시험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적산하고 이렇게 서술형하고 보통 시방서라고 하죠. 시방서하고 적용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 기준. 이 적용 설계 기준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아마 이 시방서와 설계 기준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범위가 물론 상당히 넓은데 이것 다 필기시험 1차 때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설계 기준도. 여하튼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요. 등고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에서 정의를 설명하는 내용, 정의를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또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배점은 2점이다 라고 이제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알려지거나 추측되어진 참조점이나 그다음 면 위나 밑으로 동등한 고저점을 연결해서 그 등고선들을 이렇게 선들을 연결하는 게 바로 평면 위에 그려진 선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등고선이라고 하죠. 1차 필기시험 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내용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 같죠. 뭐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예제는 직영 방식의 장점을 4가지 이상 쓰시오 있잖아요. 뭐 도급 방식, 직영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4가지, 뭐 관리 책임이나 소재가 명확하다,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B점이 4점인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명확,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들어야겠죠. 뭐 관리 실태가 파악할 수 있다, 임금변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뭐 서술을 길게 쓸 수도 있지만 2개를 맞추게 되면 득점이 2점이 돼서 이제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적산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여하튼 이렇게 장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괄호 넣기죠. 다음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내용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보전 및 무엇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1번이 자연공원법, 2번이 보전 및 관리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용어에 대한 건데 제가 예시로 지금 법을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법규에 대한 내용도 상당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 녹지에 관한 법률, 기타 등등 뭐 건축법의 대지의 적용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가 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순서를 나열하는 나열식입니다. 석재의 표면 마무리 순서를 나열하시오 해서 혹정도잔물, 이거 이제 광까지 이렇게 해서 혹독이, 정다듬 여기다 쓰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해서 밑에다 쓰셔야 되고요. 이 중에 뭐 하나를 틀리거나 순서가 바뀌게 되면 또 이것도 부분 점수로 뭐 2점, 뭐 3점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난지형 잔디와 한지형 잔디의 차이점. 그래서 이 차이점에 관한 또 그런 문제죠. 그래서 난지형과 한지형에 대해서 차이점은 밑에 답으로 보면 아무래도 4점 하면 차이점을 한 4가지 정도를 쓰는 것이 좋겠고, 한 3점 하면은 3개 정도 쓸 수 있는 게 좋겠고요. 각각 차이점이기 때문에 좀 더 상이한 그 내용 서술이 뭐 파종은 3월에서 6월, 8월에서 9월이 한지형이고 5, 6월은 난지형이 되겠고, 생육 온도는 또 20에 30도하고 15에 20도 서로 약반 상반되는 내용들을 적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림을 좀 그리게 하는 뿌리분의 종류와 주요 부의 크기를 뭐 그림을 그리고 좀 쓰시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접시분, 보통분, 조개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 ED 직경에, 그리고 뭐 보통분과 조개분에 대해서 다 쓰게 되어 있는 그림까지 함께 그려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요. 뭐 어떠는 그 우리가 전정이나 전지할 때 뭐 이렇게 도장지라든지 또는 교차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그림을 그리게 해서 주요를 크기 용어라든지 쓰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배점이 할당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형이 이제 또 나올 수가 있다고 했죠. 이런 계산형이 약 40%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각주 공식에 보기를 주고 이거를 계산하라 라고 해서 토양의 최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각주 공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구조, 이제 공학이라고도 하고 구조도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구조 공학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라든지 기존의 적산의 최소의 관한 사항으로 뭐뭐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험 출제가 되어봐야 알지만, 이제 처음 출제 시험에 보신 분들은 좀 쉽게 나올 수도 있죠. 뭐 노무비라든지 재료비, 그다음 내역서죠. 내역서 작성과 지금 말하는 구조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또 서술해서 그거를 또 답을 내는 거, 이렇게 적어주는 계산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은 하는데, 적산 너무 어려운 거는 뭐 보지 마시고 쉬웠던 것들을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60%가 약 지금 말하는 단답 서술형 글씨로 쓰는 거죠. 그런 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입니다. 저도 이제 정보를 얻어서 고급 정보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100%는 아니죠. 또 뭐 출제가 올해 한 3번이니까 이거 나오고 난 뒤에 올해 말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내년에도 적용 기사도 이제 이렇게 변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행나무의 박원장이었습니다.